당신을 NFT의 세계로 데려다줄 NFT 로어. 이쪽은 우리의 캡틴 아군, 반가워. 그리고 이쪽은 우리 함께 여행할 세일러 제제, 안녕. 그리고 그냥 바스키. 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또 여기 나와줬어. 와우. 와우. 얼마나 좋으면 다시 나오겠어. 고마워. 고맙지? 그래서 오늘 얘기해 볼 것은 NFT와 커뮤니티에 얼마나 커뮤니티가 중요하고 좋은 커뮤니티를 살펴보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볼 건데, 뭐부터 우리가 얘기를 들어봐야 될까? 가장 최근에 있었던 NFT 커뮤니티의 이제 오프라인 행사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런 것들 먼저 좀 얘기를 하면서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뉴욕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 뉴욕. 난 제이지. 제이지. 뉴욕. 그치. 타임스퀘어? 타임스퀘어. 와우, 뉴욕 타임스퀘어. 타임스퀘어 가본 적은 있어? 아니 없어. 가본 적 없어? 뉴욕 NFT라고 해가지고 11월 달에 행사를 했었는데 그날 타임스퀘어에 있는 모든 거리가 NFT 전광판으로 그냥 다 뒤덮였던 사건이 있었거든. NFT 전광판. 그러니까 거기는 전광판이 다 NFT 돼 있다는 거죠? 그치. 그 옛날에 나는 보통 그런 사진 보면은 막 비빔밥 입고 막 한복 입고 그치. 막 전광판에 맞아. 해놓고 난 그때밖에 이런 사진을 못 봤는데 거기 그 자리들에 이제 NFT로 차 있었다. 그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이제 대부분 다 NFT 행사에 참여하고 어떤 NFT 커뮤니티에 속해 있는 NFT 소유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파티도 열고 그날 셀럽들도 엄청 많이 오고 이제 4일간 그게 컨퍼런스가 진행됐는데 그동안 이제 NFT 행사로 아예 그 도시가 다 점령이 돼버린 사건이었지. 그렇게 막 5개간 거 다 NFT로 하고 막 파티 여기저기서 하고 그런 것도 다 얼마야 그게. NFT가 요새 뭐 여러모로 돈을 다 쓸어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 그러니까 그거 이제 파티 하나씩 하려고 하면 이제 견적도 엄청나게 나올 때고 이제 그렇죠. 음식도 먹고 막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제 이유들이라고 했었을 때는 NFT 커뮤니티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경제력이 있었던 게 가장 큰 것 같아. 아무래도 이 가격들이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가격을 하나하나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이제 실제로 거기에 기여를 하기도 하고 뉴욕 행사의 이제 중심은 NFT NRC라는 단체에서 했었는데 그 단체뿐만 아니라 NFT에 연관된 커뮤니티 그리고 커뮤니티에 또 속한 다른 멤버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행사를 만드는 약간 일종의 붉은 악마를 보듯이 계속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뭔가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지.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행사임에도 사람들이 직접 이걸 개최를 하고 커뮤니티가 주도해서 이런 이벤트를 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NFT가 가진 경제 구조가 기존 경제 구조하고는 되게 달랐기 때문이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행사를 주최를 하거나 이제 뭐 페스티벌을 주최를 하면 하나의 중심 기관이 있고 그 기관에서 이제 뭐 티켓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수익 구조가 그 기관으로 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 근데 NFT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가 또 더 중심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이런 행사를 통해 가지고 NFT가 홍보가 됐었을 때 그걸 수익을 받는 사람들이 이걸 NFT를 만든 사람 크리에이터뿐만 아니라 이걸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자기 NFT 가치가 올라가잖아. 그래서 전광판에 자기네들이 먼저 이제 광고를 올리거나 이런 것들을 신청을 했던 사람들도 되게 많았다고 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존 경제 모델과 커뮤니티 경제 모델의 차이점인 것 같아. 기존 경제 모델의 경우에는 이제 생산자가 혹은 이제 그 어떤 기업이 뭔가를 생산을 해서 소비자한테 팔면 돈을 얻는 구조였다면 NFT는 이게 만들어지고 나서 사람들에게 쭉 그 소유권이 분산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그걸 분산된 소유권을 통해서 거래를 통해서 그 가치가 계속 상승하는 구조다 보니까 이걸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주권을 가지고 있는 느낌인 거지. 일종의 주인의식이 생기고 주인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지. 왜냐면은 자기 NFT 가격도 오를 테니까 이 커뮤니티가 잘 되면. 그래서 희소한 자원, NFT라고 하는 희소한 이제 뭐 디지털 파일이 됐든 아니면 파일들을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커뮤니티가 주도하는 경제 구조들이 생기고 있는 게
이 NFT NRC나 그 다음에 더 최근에는 마이애미에서도 이제 아트바젤이라는 행사가 있었는데 마이애미는 보통 미드에서 많이 봤고 미드에서 많이 봤어. 범죄 막 이렇게 그런 스릴러 거기가 이제 그 항구 도시다 보니까 되게 따뜻하고 되게 그 날씨도 좋고 그렇잖아. 리스본도 그 이번 최근 행사가 있었거든. 그런 데서 이제 행사를 하면서 NFT 커뮤니티들이 실제로 이제 자기 작품을 홍보하는 것 이상으로 커뮤니티가 주도해서 뭔가 이제 그 계속 그 티키타카를 하는 시너지를 일으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차이점이 큰 것 같네. 뭐 우리가 뭐 보통 이제 어떤 뭐 공연을 연다, 페스티벌을 연다고 했을 때 그 티켓을 사거나 아니면 내가 그 전에 뭐 그 공연을 봤던 사람이거나 그랬을 때는 그냥 나는 그 공연과 그 연기자의 팬인데 그냥 거기서 머무는 건데 그냥 팬심으로 하게 되는 뭐 우리가 쉽게 말해서 조공 뭐 이런 거지. 뭐 아니면은 뭐 응원 이 정도 수준인데 NFT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전에 그 NFT를 사뒀을 때 이게 굉장히 뭐랄까 유명해지고 흥해지면은 내가 그냥 팬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의 가치도 동시에 올라간다. 이게 가장 큰 경제 모델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네. 그렇다면은 그 내가 내 자산도 올라가니까 더 열심히 뭐 어떤 기여를 할 것이고 행위를 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은 분명히 이제 집단이 되고 그걸 우리가 커뮤니티라고 부르게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좋은 커뮤니티도 있고 분명히 나쁜 커뮤니티도 있을 거고 그 커뮤니티들의 가치 판단이랄까 뭐 그 구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커뮤니티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은 대략 6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 6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근데 결국은 핵심은 사람인 것 같아. 핵심은 사람. 핵심은 사람인데 사람이 먼저다. 그치. 오케이. 사람이 먼저인데 이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어떤 사람? 좀 카테고리를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먼저 이제 만든 사람도 되게 중요하겠지. 일단 어떻든지 이 파운더가 누구냐, 이 팀이 누구냐, 그리고 이걸 같이 지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가 되게 중요한데 이름값. 그치, 이름값. 결국에는 이게 예를 들어서 유명한 아티스트가 만들었으면 NFT 가격이 더 많이 더 많이 상승을 할 거고 최근에 이제 뭐 하정우 씨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저스티스라든지 이런 그 셀럽들도 NFT를 내잖아. 그런 게 가격들이 올라가는 것도 결국에는 셀럽값 이 사람이 하니까 이 사람의 팬들은 어느 정도 살만한 유익이 생기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NFT 업계 안에서 되게 유명한 셀럽들도 또 따로 있어. 이제 아까 방금 얘기했던 건 좀 현실 셀럽들에 좀 더 가깝고 NFT 업계 안에서 유명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NFT 전에도 뭐 어떤 개발 프로젝트나 아니면 디자인 프로젝트나 이제 그 NFT가 있기 전에 이제 블록체인 전체적인 혹은 크립토 내에서 자기 입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경우들이 덜어 있어. 그 크립토 씬 내에서 뭐 해봤던 사람? 그치. 그래서 자기들끼리 아는 거지. 외부 사람들 잘 모를 수 있어도 자기네들끼리 파보면은 이 사람 이런 프로젝트 했고 이런 프로젝트 했고 이런 사람이네 이런 걸 알 수 있는. 이 씬에 먼저 들어가서 먼저 뭘 해봤던. 그치.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 동네의 대장이 누구지 했을 때 딱 저 사람이구나. 그렇게 해서 이미 입지가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 중에 대표적인 그룹이 나운더스라는 그룹이 있는데 나운더스는 나운스다오라는 이제 조직을 만든 것이야. 나운스다오는 하루에 한 개씩 NFT 캐릭터가 나와. 그 하나에 한 개씩 나오는 NFT 캐릭터를 사면 내가 나운스다오의 조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거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제 나운스다오를 사기 위해서 내가 만약에 이더 가격을 지불을 하잖아. 그럼 그 모든 이더 금액이 하나의 금고에 저장이 돼. 그래서 내가 나운스다오의 멤버가 되면 그 큰 금고에 있는 이더를 같이 자금을 활용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구조인 거거든. 지금 최근에 이제 확인했었을 때 그 나운스다오 금고에 아마 13,000 이더 정도. 13,000 이더? 13,000 이더가 넘었던 걸로 기억해.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어. 하루에 한 개씩 나오니까. 그럼 자기가 계속 이거를 나운스다오의 NFT를 사면 이 다오라는 구조를 가진 나운스라는 커뮤니티에 들어가는 티켓을 얻고 있는 거고. 그렇지. 그러면 삶과 동시에 내가 이더를 썼으니까 이걸 사는 그러면 그 금고에 내 지분이 자동으로 생기는. 투표를 해. 약간 일종의 제안을 하는 거야. 그 금고에 돈이 있으면은 그 금고의 돈을 활용을 할 수가 있잖아. 그걸 가지고서 뭐 다른 이제 다오에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다 이제 나운스 다오를 위한 뭐 파티를 연다든지 뭐 이런 거에 금액을 이제 사용을 하는 거를 투표를 통해서 나운스 이제 다오 멤버들, 내가 캐릭터를 산 사람들이 같이 참여해서 이거를 결정을 하고 같이 집행을 하는 그런 구조들을 띄고 있지. 근데 이제 이게 나운스 다오를 만든 사람이 유명해서 이게 그럼 사람들이 이미 모였다. 이 나운더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10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격인 펑크 4156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왜 사람이냐고 얘기를 하냐면은 원래는 이 그 사람은 트위터에서 그 자신이 소유한 크립토펑크 4156의 캐릭터로 활동을 오랫동안 했어. 그러니까 프로필 사진을 자신이 샀던 펑크로 설정을 해놓고 뭔가 이제 활동을 하거나 이런 그 대외적인 걸 뭔가를 했을 때 이제 4156이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했지. 현실 정체성은 이제 아직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야. 왜냐면 공개를 한 적이 없으니까. 메타버스 속에 있는 사람이네 그럼. 그치, 그런 느낌인 거지. 4156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 안에 돔 호프만이라고 하는 개발자도 있는데 돔 호프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나운스 다오나 이런 걸 만들기 전에 쇼트 클립을 하는 그런 플랫폼도 만든 적이 있고, 그리고 틱톡처럼 NFT를 기반으로 게임 콘솔 같은 걸 만들었거든. 픽셀 게임 콘솔 같은 거. 콘솔? 이거 조작하는 그거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콘솔이라기보다는 이제 NFT를 엔진으로 해가지고 거기 안에서 그 픽셀 게임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래서 이 안에서 프로젝트를 계속 자기 나름대로 만들고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이 안에 팀들이 만든 프로젝트들은 이제 나운스 다오 외에도 다른 되게 성공한 프로젝트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그런 이력들이 있어서 이제 나운스 다오가 딱 만들어지고 팔린다고 했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높은 가격으로 나는 이런 슈퍼그룹에 참여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기본 토대가 되어줬지. 돈 호프만 아저씨가. 돈 호프만. 이 아저씨는 소주는 안 먹겠네. 갖고 있는 돈을 호프만.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 다음 나 이런 역할이야. 여기서 이런 거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커뮤니티 가치 판단 방법. 첫 번째는 일단 그 커뮤니티를 만든 사람의 유명세 혹은 뭐 이름값, 뭐 능력치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두 번째는 뭔 것 같아? 이거 보지 말고. 이미 읽었는데. 읽었어? 오케이. 내러티브의 상징성. 내러티브의 개념. 상징성. 개념. 이건 무슨 뜻인지. 혹시 내러티브라고 하면 뭐 어떤 의미일 것 같아? 내러티브. 내러티브라고 한다면은 내가 누구인가? 나 어떤 사람이다? 나 이런 사람이야. 약간 이런 거 표현을 해주는. 그치. 제재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역시 우리 좀 맞는 게 있네. 돈 오프만 똑같이 생각했지? 오케이. 난 그게 되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결국엔 이게 브랜드가 됐든 아니면 나를 알리는 거가 됐든 혹은 프로젝트가 됐든 NFT가 됐든 이 고유의 스토리가 무엇인가, 고유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전달을 하는 게 내러티브거든. 그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가진 고유성은 이거야. 내가 특별한 이유가 바로 이런 거야.를 보여주는 역할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그게 이제 아트, 그러니까 비주얼적으로 보여지는 영역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음악으로 들리는 영역이 될 수도 있고, 영상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내지는 이 기술력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내러티브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내러티브가 고유하고 상징적으로 이제 딱 와닿으면 와닿을수록,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최초 막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거 외에도 이제 블록체인 내부에서 추구하는 뭐 탈중앙성에 대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메타버스로 나아가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담겨 있을수록 내러티브의 상징성이 더 와닿게 되고 그 커뮤니티가 더 활성화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수많은 커뮤니티 중에서 나의 차별점, 그치. 비교 우위. 결국은 그게 얼마나 보여지느냐의 문제인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 예시를 가져온 거는 아트블록이라는 커뮤니티야. 이 아트블록이라는 커뮤니티는 그 온체인 제너레티브 아트라고 하는 그 NFT 아트만
큐레이션해서 올리는 플랫폼이거든. 온체인 제너러티브 아트. 어떤 거 같아? 뭘 것 같아? 온체인 제너러티브. 일단 체인 안에 있을 것이고. 그게 NFT고. 온체인. 뭐 나한테 뭐 뭔데? 제너레이티브 아트라고 하면 블록체인 안에 직접 그림을 그려서 그림을 NFT로 만드는 작업들을 온체인 제너레이티브 아트라고 얘기를 해. 아,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막 손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그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시스템 안에 어떤 코드를 넣어놓고 그냥 띡 누르면은 그림이 드드드드드 이렇게 나온다. 그치. 아, 신기하다. 알고 있었네? 몰랐어. 아유. 그래서 이게 블록체인 안에서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결국에는 이 자산의 안전성이라고 했었을 때 가장 훼손되지 않는 자산은 결국 블록체인 위에 있는 자산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NFT를 고유한 자산이라고 인정을 하고 그리고 안전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 그림 파일들 같은 경우에는 그 스마트 컨택트 안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 그 NFT를 만드는 스마트 컨택트 안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그림 파일은 되게 용량이 크잖아. 그 큰 용량을 다 블록체인으로 이제 실행을 해버리면은 이게 잘 안 되거든.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제 그 그림을 만드는 파일이 따로 있거나 혹은 내지는 그림 파일 자체가 어디 다른 곳에 저장되어 있고 그거를 블록체인으로 불러오는 형태로 NFT를 발매를 한단 말이야. 근데 온체인 제너러티브 아트는 그게 아니고 스마트 컨택트 안에 알고리즘을 적어서 그 알고리즘으로 실행을 한 게 바로 이 아트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온체인 제너러티브 아트야. 그래서 자산의 안전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이 상징성이 굉장히 높은 거지. NFT를 사면 우리는 그림을 사는 게 아니라 스마트 컨택트를 사는 거라고 얘기했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문서 안에 이제 어떤 게 적혀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 근데 그 문서 안에 이제 이 아트가 이미 들어있는 형태인 거고 다른 거 같은 경우는 문서 안에는 아트가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어차피 컨트랙트 사자마자 그 안에 아트 들어있기 때문에. 그치. 아트블록 같은 경우에는 온체인 제너러티브라는 형태로 만들어진 작품들만 엄선해서 우리는 발매를 한다. 우리는 온체인 제너러티브 아트가 가장 유일한 이제 블록체인 NFT 자산이다. 안전한 블록체인 자산이다 라고 믿는 조직으로서 독특성을 가지는 거지. 자기들이 이제 블록체인 성골이다. 그치. 자, 내러티브의 상징성까지 살펴봤고, 자, 그 다음 관련된 얘기인데, 그럼 그 기술력, 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게 좋은 커뮤니티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네. 그치.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야. 왜냐면 NFT라는 것 자체가 기술이고 아무리 기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곳에서 NFT를 통해서 활용을 하고 기술력 중에서 이제 가장 결국에는 선두로 나가고 있는 거는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메타버스 안에서도 되게 이제 여러 가지 갈래들이 나뉜다고 생각을 해. 근데 그 중에서 굉장히 이제 재밌는 것 중 하나는 혹시 AI 인플루언서나 이제 버추얼 유튜버들 알아? 알지. 버추얼 유튜버 좋아합니다. 잘 아는 혹시 버추얼 유튜버 좋아하는 유튜버가 있을까? 나는 이거 밝혀도 되나? 아무튼 좀 그런가? 아 그래? 조금 그래? 아니야 괜찮아. 뭐 우아꽃이라던가. 우아꽃. 나도. 우아꽃 봐? 좋아. 우아꽃이라던가 우아꽃이 이제 뭐 왁타워스 막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만든 아니면 자기 팬들이 만든 캐릭터들이 이제 그 세계 안에서 활동을 하는데 그게 진짜. 꽤나 재밌거든. 그리고 저 버추얼 아이돌 이런 것도 만들고 너무 좋더라고. 아무튼 신기하다. 이제 버추얼 아이돌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두 가지가 나뉜다고 생각을 하거든. 사람이 버추얼 인플루언서 뒤에 있는 경우 근데 사람이 없고 AI가 아예 버추얼 인플루언서가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 AI가? 그래서 블록체인에서 이런 AI를 접목시킨 버추얼 형태의 캐릭터 혹은 내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이 그걸 더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버추얼 세상을 만들어주는 이제 기술로서 AI 기반 블록체인 이제 NFT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 거기에서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가 알레시아 NFT라고 하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INFT라고 해서 인텔리전트 NFT. 그러니까 NFT 자체가 생각을 할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고 행동을 할 수 있다. AI에 기반되어 있기 때문에 라는 형태로 이제 기술을 발전을 시키고 있고 그게 이제 그 내가 가진 NFT를 정말로 약간 살아있게 만드는 그런 형태의 이제 메타버스를 만들고 있는 NFT 프로젝트 중 하나지. 그렇다면은 이쪽 세계관이 익숙한 사람들 혹은 이제 막 입문할 사람들이 조금 더 몰입을 할 수 있겠네, 이 커뮤니티에. 그렇지. 내가 가진 NFT 캐릭터가 이제 나랑 같이 정말로 약간 그 소통을 할 수 있고 소통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그 채널들을 만들려고 하는 프로젝트 중 하나지. 혹시 신기하다. 이런 거에 뭐 과몰입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이런 거에 몰입을 좀 할 수 있는 편인가? 그건 아닌데 해보고 싶긴 하다. 너무 신박해. 막 게임 캐릭터를 만들어도 이게 나고 내가 얘고 이러면은 막 되게 아끼고 막 보살피게 되잖아. 재밌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러면 그 기술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 커뮤니티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많고 그렇지. 어떤 뭐 보여줄 수 있는 게 조금 더 있으니까 이 커뮤니티의 가치가 높게 보일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기술력까지 알아봤는데 기술이 있으면은 더 많이 보여줄 수가 있고 더 뭐랄까 자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미래에 대한 가치가 이제 좀 더 그 뭐랄까 기대감들이 그렇지. 더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커뮤니티의 중요한 그 요소 중 하나는 내가 산 NFT가 어떤 활용도가 있는지, 즉 어떤 유틸리티를 가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해. 왜냐면 커뮤니티라는 건 결국에는 NFT를 샀는데 그냥 이게 아트로서 내가 산 것이냐, 아니면은 뭐 다른 이제 멤버십으로서 산 것이냐, 아니면 뭐 서비스를 위해 산 것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NFT 용도가 굉장히 달라지거든. 이게 활용도가 있네. 그냥 사놓고 그냥 뭐 투자 목적으로 그냥 가격이 오르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뭔가가 있다. 그럼 뭐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거를 샀으니까 그 사람들을 위한 혜택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어떤 혜택들 뭐 혹시 본 거 있어? NFT 사와서 나온 혜택들 본 거 있어? 나는 그 전에 우리 커뮤니티 잼스터디 하면서 들었던 건데 그 크루즈에서 막 빌려서 파티하고 맞아 선상 파티 하는 거. 그게 아까 얘기했던 거는 이제 보드에이프 야트 클럽이라고 하는 이제 그 원숭이 캐릭터를 기반으로 한 NFT 프로젝트에서 했던 그 선상 파티인데 최근에 이제 거의 할로윈 때쯤에 이제 했었어. 그러니까 1000명을 초대해가지고 보드에이프 야트 혹은 내지는 보드에이프 야트 클럽이 그 NFT 시리즈 3개를 냈거든. 보드에이프 처음에 원숭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강아지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원숭이가 좀비화된 이제 프로젝트들도 같이 했었는데, 그래서 원숭이를 가지고 있거나 좀비 원숭이를 가지고 있으면 500대 500으로 선상 파티에 이걸 참여할 수 있다. 참여권을 주겠다. 그래서 신청하면 싸움을 붙이는 건가? 그 안에서 뭐 했는지 모르지. 게임계 그렇게 했을 수 있지. 서로 이제 그 보드에이프 대 뭐 뮤턴테이프, 그 뮤턴테이프라고 하는데 좀비 원숭이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제 뭐 했을 수도 있지. 그런 식으로 이제 파티에 초대가 된다든지 프라이빗 이벤트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들에 초대가 되는 경우도. 그래서 유틸리티를 크게 나누자면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내가 NFT를 가지고 있으면은 디지털 자산이 더 오는 이제 디지털 경제 안에서의 유틸리티가 있고, 아니면은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 뭐 티셔츠가 됐든 아니면 다른 굿즈가 됐든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어떤 형태의 이제 프라이빗 파티가 됐든 이런 것들을 참여할 수 있는 이제 권한이 생기는 두 가지로 나눠서 유틸리티를 생각해 볼 수 있어. 디지털 경제로서의 뭔가 더 준다면 보통은 뭘 주죠? 토큰? NFT가 나오기도 하고 토큰이 나오기도 해. 토큰은 일종의 코인처럼 일종의 그 NFT를 산 사람들에게 유동성이 훨씬 더 높은 서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그 코인 자산들을 주는 거고, 그 코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활용처들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없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그걸 가지고서 이 커뮤니티 안에서 투표를 하거나 뭔가 이제 내가 참여를 할 수 있는 권한들을 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그 크로미 스퀴글이라는 커뮤니티가 있는데, 크로미 스퀴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크로미 스퀴글이라고 하는
작품을 사면 내가 그 하나의 다오에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이 다오는 아까 잠시 설명했었던 아트블록에서 운영하고 아트블록과 연결되어 있거든. 왜냐면 크로미스퀴그를 만든 사람이 아트블록을 만든 사람이야. 스노우프로라고 하는 그 크립토에서 굉장히 그래도 이제는 명망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만든 조직에 참여를 하고 이제 아트블록에 같이 소속돼 있다 보니까 이제 스퀴글이 사는 그러니까 콜렉팅을 하는 아트 자산들에 대해서 투표나 참여를 할 수 있는 권한들이 있어. 내가 산 크로미스퀴그를 태우면은 토큰이 나와. 아 번하면? 번하면 이걸 태우면은 그 태운 거에 맞춰가지고 토큰이 얼마씩 나오는 그런 구조를 띄고 있어. 이거 얼마인데요? 이게 지금 바닥 가격이 한 4이더 정도 하니까 사이더? 한뭐 2천만 원 주면 안 될 것 같아. 이 지렁이가? 그치. 이 지렁이가 이거 그냥 이거 그냥 이렇게 갈겼는데 이게 사이더라고? 손으로 이제 갈기면 무가치한 거고 아까 이거 얘기했던 스마트 것처럼 컨트랙트로 그치. 이제 아 스마트 컨트랙트로 영원히 남는 그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가격이 있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해도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 야, 난 잘 모르겠다. 이게 사이더라는 게. 그럼 어쨌거나 이거에 딸려오는 그 유틸리티 활용도가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뜻이겠네. 그치. 그 커뮤니티의 가치를 사람들이 그렇게 높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 거겠지. 그러면 그게 방금 얘기한 게 디지털 경제 쪽이 얘기인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디지털 경제로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현실 경제까지로 그러니까 서비스가 거의 확장되는 제품 경우가 되게 쪽으로. 많아. 왜냐면은 아까 BAYC를 잠깐 소개를 했었는데 BAYC 같은 경우에도 그게 가장 크거든.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쪽에서 원래 처음에 주장했던 로드맵은 이걸 사면 당신이 디스코드 채널에 참여할 수 있고 그 우리만 있는 디스코드 채널에 참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강아지 캐릭터를 NFT를 추가로 우리가 드롭을 해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우리가 그 좀비 원숭이 좀비 원숭이들을 만들 것이다. 이 정도로 원래 시작을 했었는데 아까 얘기했던 뭐 선상 파티라든지 아니면은 크래프트 비어도 이제 그 BAYC 같은 경우에는 그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을 되게 허용적으로 풀어주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 그렇다 보니까 그걸 활용해서 이제 뭐 크래프트 비어를 만든다든지 뭐 티셔츠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모자나 이제 패션 굿즈들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커뮤니티원들한테 뭐 나눠주거나 이런 경우들도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디지털 경제와 이제 그 현실 서비스를 나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막 딱 나눠져 가지고 하나만 하지는 않고 커뮤니티 멤버십의 가치가 늘어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경우들이 생겨. 이 BAYC를 처음 만들었던 사람이 다 한 것도 아니고 커뮤니티원들이 제안을 해서 직접 이제 참여를 해서 만들어지는 것들도 되게 많아. 그럼 이제 그렇게 코크리에이션을 할수록 활용도가 더 늘어나겠네. 그치, 아무래도. 그럴수록 더 좋은 가치를 가진 커뮤니티라고 이제 판정을 받는 것이고. 그치. 그렇게 활발하면 활발할수록 이 커뮤니티에 더 들어가고 싶고 그 다음에 NFT 가격도 더 오르고 그런 거지. 그럼 활발한 그 커뮤니티 안에 있는 그 멤버들 또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수 있겠다. 맞아. 커뮤니티 멤버들이 누가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경우가 많은데 커뮤니티 멤버들을 이제 구성하는 것 중에서 셀럽들이 되게 많아. 셀럽. 셀럽들이 가장 각광을 받는 경우들이 많아.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 크립토 셀럽인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크립토 혹은 이제 블록체인 업계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던 셀럽들인 경우도 있고, 그거 말고도 진짜로 그냥 현실 세계 셀럽들이 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코즈모도 메디치라는 이제 컬렉터인데, 코즈모도 메디치, 혹시 메디치 가문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 그 이탈리아의 그 예술가들을 이렇게 키웠던 그치. 중세 르네상스 이때 르네상스 이제 피렌체에서 라파엘로, 뭐 미켈란젤로 이런 이제 유명한 그 르네상스를 열었던 아티스트들을 후원하고 이제 실제로 그 사람들 콜렉팅했던 사람 있잖아. 코시모도 메디치라는 사람인데 코즈모도 메디치는 이제 거기에서 모티브를 따서 익명의 컬렉터로 NFT 컬렉팅을 되게 열심히 했었어. 펑크도 막 8개 막 샀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이제 NFT 아트들도 되게 그 값어치가 높아진 것들이 되게 많거든. 지금은 되게 뭐 수천만 달러 어치의 컬렉팅을 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9월 11일에 9월 11일이었을 거야. 9월 21일이다. 9월 21일에 트위터를 올렸거든. 근데 스눕독이 사실은 코즈모 더 메디치다 라고 트위터가 올라온 거야. 스눕독이 그러니까 코즈모 더 메디치가 먼저 처음 트윗을 올려서 내가 누군지 밝히겠다 라고 했는데 그 얼마 안 있어가지고 스눕독이 내가 코즈모 더 메디치다 이렇게 밝혀버린 거야. NFT 콜렉터로 커밍아웃을 한 거지. 이제 스눕독 얘기를 먼저 꺼냈던 이유는 이런 식으로 셀럽들 중에서 NFT 시장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점점 이제 활동 영역들을 늘려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 그 스눕독 말고는 이제 쓰리라우라고 하는 이제 뮤지션, DJ인데 DJ 같은 경우에는 2021년 올해 초에 자기 앨범을 이제 NFT로 발매를 했거든. 앨범을 발매를 하고 앨범에 대한 콘서트 티켓이라든지 스페셜 앨범 자켓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소유할 수 있는 이제 형태로 NFT를 발매를 한 이후에 유틸리티로 그치 유틸리티 가진 것들 발매를 한 이후에 그 실제로 이제 뭐 크립토펑크를 산다든지 아니면은 아까 얘기했던 BAYC 캐릭터를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제 유명세를 올리고 가장 최근에는 음악의 저작권을 NFT로 발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플랫폼을 만드는 로얄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어. 쓰리라우뿐만 아니라 이제 체인스모커스 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DJ들도 함께 같이 하면서 음악 NFT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고 있고. 그럼 그 컨트랙 안에 저작권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공증이 들어가 있겠네. 그치.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로열티가 이제 분배가 되고 이게 만약 스트리밍이 된다든지 아니면 수익을 올렸을 때는 나한테도 일부의 금액이 정산이 되는 그런 시스템. 현실 세계의 계약서를 그냥 여기에 삽입을 해놓은 거겠네. 그렇게 볼 수 있지. 여러 셀럽들이 저런 NFT를 사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NFT 커뮤니티에 들어와 주면은 이제 이 NFT 커뮤니티의 가치가 엄청나게 확 올라버리는 거야. 나도 스눕독과 이제 같은 반열에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야. 셀럽이 중요하네. 자, 그럼 뭐 우리 NFT 가치가 높아지려면 자, 그럼 누가 셀럽 할래? 내가 할게. 셀럽이 되고자 하는 그런 로드맵은 어떻게 됩니까? 이건 여기서? 오케이. 될 수 있다. 될 수 있어. 파이팅. 우리는 이제 제재를 셀럽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준비를 한번 해보자. 제가 셀럽이 되버리면 이제 우리가 발매하는 NFT도 가격이 확 올라가겠지. 그렇지. 열심히 살아야겠네. 너는 이미 너 혼자가 아니야.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너는 반드시 셀럽이 돼줘야 돼. 알았어. 오케이. 셀럽 진 제재. 그래서 NFT 프로젝트나 커뮤니티를 볼 때 이걸 사고 있는 사람, 이걸 홀드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이제 커뮤니티 가치를 판단하는 지표 중 하나로 작동을 하기도 한다는 거야. 그리고 커뮤니티가 이제 누가 샀는지뿐만 아니라 이제 이 사람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지 산 사람이 그 커뮤니티 안에 있는 사람이. 그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커뮤니티가 주도해서 뭔가 이벤트를 연다든지 아니면 이제 뭔가 혜택들을 유틸리티를 더 제공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생긴다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그게 실제로 얼마나 일어나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만약 이 NFT 샀었을 때 커뮤니티가 이런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해지는 것 같아. 여러 가지 예시들 중에서 하나로 뽑았던 거는 RTFKT 스튜디오라고 해서 신발을 만드는 회사거든. 그 신발을 만드는 회사에서 크립토펑크를 만든 라바랩스랑 합작을 해서 그 펑크 프로젝트라는 걸 진행을 했어. 이 펑크 프로젝트가 뭐였냐면은 크립토펑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신발을 하나씩 주는 프로젝트였던 거야. 그래서 내가 펑크를 가지고 있으면 내 펑크의 얼굴과 색깔과 그 다음에 뭐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한 신발이 나한테 배달이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가 이제 패션 회사이면서도 AR 쪽 기술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거를 영상이나 이런 걸로 찍어가지고 갤러리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펑크와 이제 신발을 가지고 있는 이제 이런 펑크 갤러리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펑크 얼굴과 이제 신발을 매칭을 해서 AR로 이제 되게 힙하게 영상도 찍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해주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었을 때도 아, 이 커뮤니티에 진짜 엄청난 것들이 많이 일어난다. 계속 새로운 것들이 벌어진다. 이렇게 부러움을 사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가 커뮤니티의 활성도인 거지. 활성도.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부러움을 사면 살수록 사람들이 와 나도 가지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렇지. 그럼 이제 더 활성이 부글부글 끓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야. 약간 소문난 잔치집 가고 싶잖아. 약간 그 먹을 게 있든 없든. 먹을 게 있든 없든. 가보고 그리고 싶지. 가보고 싶잖아. 거기 셀럽들이 온다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거기 안에서 막 정말로 프라이빗한데 뭔가 정말 힙한 이벤트들이 계속 있고 근데 나한테 그게 없어. 그러면은 더 들어가고 싶게 되고 이런 요소들이 작용을 하는 거지. 그렇게 지금까지 6가지의 일단 좋은 커뮤니티의 자격, 어떤 가치 판단하는 기준을 알아봤는데 첫 번째 팀의 이력, 두 번째 내러티브의 상징성, 세 번째 기술력, 네 번째 유틸리티, 다섯 번째 커뮤니티 멤버, 여섯 번째 커뮤니티의 활성도. 근데 지금까지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이게 뭐 한두 가지만 충족을 한다고 해서 이제 좋은 커뮤니티는 아닌 것 같고 한두 가지만 하려고 해도 어차피 다른 게 다 딸려 나오기 마련이네. 거의 그렇지. 한 가지를 먼저 잘해서 좀 더 상징적인 뭔가를 가지고 있다가도 나중에 정말로 이게 커지고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모든 요소들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제 얘기를 했던 게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던 게 그걸 만드는 건 결국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게 크리에이터가 됐든 아니면 커뮤니티 멤버가 됐든 아니면 다른 이제 커뮤니티 멤버 외에 이제 뭐 콜렉팅이나 이제 다른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 됐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우러지는 작업들을 하는 게 이 NFT가 가치를 만들고 커뮤니티가 가치를 만들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한 거야? 이 6개 중에. 나는 사람 빼고 얘기한 거 빼고. 나는 커뮤니티 활성도. 활성도. 어그로를 잘 끌어야 된다. 그래야 아무래도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더 위에 거를 보고 다가가는 느낌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 나도 뭐 좋은 거 있으면 따라하고 싶고 그런 사람의 욕심이잖아. 나는 셀럽, 커뮤니티 멤버. 뭐 아마 근데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 또 이걸 어그로를 끌어야 되는 것 같은데. 뭐 어차피 우리는 제재가 셀럽 해주기로 했으니까. 맞아. 그러니까 우리 셀럽은 이미 충족이 돼 있어가지고. 그러면 걱정이 없어요. 오케이. 이제 그리고 제재가 활성도도 이제 올려주는 거 아니야? 그렇지. 이제 막 제재는 할 일이 많아. 이제 유튜브 해주고 있죠. 자 이렇게 커뮤니티에 대해서 커뮤니티의 가치를 한번 따져보는 몇 가지 요소를 알아봤고 그렇다면은 좋은 커뮤니티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그 좋은 커뮤니티가 NFT에 이제 영향을 끼치는 NFT의 커뮤니티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줘야 좋다 거시기다. 중요한 이유를 알 수 있다. 알 수 있다. 그럼 안녕. 안녕. 잘한다.